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왕에 하는 경매 투자라면 대박을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주제로, 이게 또 이제 경매 편견 중에 하나거든요.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바램이라면 바램인데, 대부분 이제 바램들이 있죠. 저도 왜 바램이 없겠어요. 이왕에 투자하면 정말 대박을 맞으면 좋겠죠. 이왕에 경매 투자면 대박을 맞아야 된다. 자, 경매 투자에 대박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박을 맞아야 된다는 말에 꽂혀서 몸을 못 움직이진 않죠. 그거는 하나의 바램이고, 요거는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업을 해보거나 투자를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금 보장이라는 것을 안다. 정말 많이 느꼈죠. 이 책을 쓸 때는, 물론 지금도 이 원금 보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아침에 녹음을 하니까 목이 가네요.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가 책을 쓸 당시가 35, 6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돈이 계속 쌓이길 바라는 입장이 너무 강했어요. 어떤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빨리 좀 벌렸으면 좋겠다.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드는 생각이, 뭔 짓을 해도 내가 원금만 안 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하면서 이제 뭐 몇 억씩 날린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날렸다고 벌 것이냐, 교훈이 생겼다면 학습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돈을 허망하게 날리는 것을 우리는 날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돈을 투자할 때의 어떤 진실성이 저도 있었고, 그 진실한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잰 다음에 나름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험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돈이 일부 손해봤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거 절대 안 해야지 그래 버리면, 향후에 이제 그 신규 사업, 신성장 동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형태의 그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물론 평생을 두고 경매 교육하고 경매 컨설팅하고 경매 투자 이 세 가지만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 가지고는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 돈을 더 대박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지루한 무엇이 있는 것이죠. 지루하다.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걸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경매 교육을 해도 응용수를 넣어서 다른 형태로 좀 해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황이 올 때 나이 들어서 테스트하지 말고 젊어서 한번 베팅해서 손해볼 때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겪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또 사실이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경매 투자할 때 초창기에 이 종목 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빨리 겪어보자. 빨리 겪어봐서 알아버려야지.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업하고 지금까지 빌라만 하고 아파트나 해댔다면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경매를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죠? 모르는 거 천칠 건데. 그러나 뭔가 일관성이 있는 이 경매라는 시장을 꿰뚫는 어떤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편하게 인지하게 되죠. 경매라는 걸 하면서 매번 이렇게 불안에 떨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도로에 나올 때마다 불안에 떠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불안에 안 떠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행선만 잘 지키면 크게 사고 날 일이 없다. 그죠? 그런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을 잘 지킬 거야. 갑자기 내가 설마 운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예를 들면 10번을 운전하는데 8, 9번을 중앙선을 넘어서 막 들어왔다가 아슬아슬하게 겨우 휴휴 하고 사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운전을 했다면 또는 남들이 그렇게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기가 불안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차를 몰면은 내가 애진간에서는 사고 안 나고 남들도 다 중앙선 잘 지키고 거의 그렇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몸으로 또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운전 기술이 미숙해서 여러분이 남이 그 중앙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넘어 다니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나올 때 불안해지겠죠. 그죠? 결국은 내가 실력이 없거나 남이 실력이 없으면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매라는 것을 할 때도 젊었을 때 이 업종 저 업종을 무한대로 한번 덤벼보자 라고 하면서 남들이 하나의 안정적인 길에서 꾸준히 성장하길 바랄 때 저는 이것저것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생화학적 무기를 개발하면 자꾸 전쟁에 남한테 시비를 걸어서 해보면서 신무기를 테스트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기술을 배양하는 쪽에서 저는 힘을 길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의 어떤 방식을 길러본들 다른 방식에서 호우적거린다면 그거를 보고 하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수지. 자, 원금 보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금세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사업이란 것이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나 누군가가 저에게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몸에 부딪힌 만큼 깨달아가면서 여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서 아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이미 겪은 사람이 야, 그 길 가지 마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꼭 보면은 큰 소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굳이 남한테 내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조금 건드려 보고 싶고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자꾸 물으면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냥 아무나 사업한다고 가서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안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말해준다고 해서 더 감사함을 느끼거나 깨달음이 오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스파레즈 교육이나 PT 교육 할 때 늘 말을 하지만 조만간 우리 경매 초보 탈출 할 겁니다. 사람들 몇 명 모인 것 같아요. 강의는 제가 일부 합니다. 최근 한 2기수, 3기수 정도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킹왕짱 옥션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좀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보면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설명을 딱 하면 덜컥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좀 못 알아먹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두 번 계속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저도 늙었는지 이제는 저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하면서 상당 부분의 힘을 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잠깐 몇 년은 반짝 하는데 장기간 오래가는 사업이나 투자처를 찾아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경매에 투자를 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도 주식의 성황을 누렸던 시절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쌩 난리치다가 그래도 주식이 막 치솟았잖아요.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다수는 돈을 많이 날리죠. 상승 장세에서도 돈을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 쪽에서는 또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빼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사업 구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식을 공부해 가지고 야 차라리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한 달에 99만 원씩 받아가면서 회원이 한 10,000명씩 되면 어마어마하죠. 1,000명만 돼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야 이거 주식 같은 거는 어차피 최근에도 구속된 애들 보면 다 그런 애들이 작전하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도덕적 해이랑 연관이 100%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기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회사의 사장과 임원도 모르는데 밖에 있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오를 거라고 하고 돈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가치가 오른 다음에 사서 그 가격을 비싼 가격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러붙으니까 품귀 현상 때문에 비싸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하고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투전판인 경우가 너무 많죠. 이치가 그러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도박 같은 거를 좀 싫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싫은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그럼 돈을 거의 못 버냐?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물론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하고 상당 부분을 까먹은 사람이 더 많고 지속적으로 성공 장세가 오르면 한 1년 사이, 1, 2년 사이에서 좀 봅니다. 누구나. 그럼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3, 4년 사이에서 까먹는 거죠. 지금도 벌써 미국이 흔들리니까 한국도 벌써 한 200포인트 가까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무역 보복도 이제 더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주식에서 돈 번 분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달린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경매하는 사람의 취향과 원금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있는 취향과 야 원금은 그 손해 볼 수 있다. 하지만은 돈을 또 더 벌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어떤 그 기대치가 강한 사람은 경매를 또 못해요. 또 경매 같은 거를 저같이 하는 사람은 또 주식을 못하죠. 제가 주식을 한다면 당연히 제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우회 상장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주식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지만 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가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투전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꽂히면은 본업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에 꽂혀서 내 시간에 어떤 연구하는 시간, 사업을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마련이죠. 사람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펀드 투자를 해서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펀드는 이미 이제 이때 쓸 때는 펀드가 장난 아니었었죠. 국민이 1인에 1펀드 막 이러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펀드 하는 사람을 오히려 좀 찾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은행이나 기타 등등에서 펀드 상품을 많이 팔았죠. 증권사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펀드 투자 듣는 것보다는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자, 푼돈을 돌리는 투자처일 수는 있으나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져서 60 됐어요, 70 됐어요 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삽니다만은 주식으로 60, 70 되면은 휘청휘청합니다. 자, 가장 황당한 경매 초보자들 중 하나는 적은 돈으로 대박을 노린다는 거죠. 대박을 노린다고 해서 대박이 이루어집니까? 경매 투자의 실체를 모른 채로 단지 돈을 벌어줄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는 말을 쉽게 한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에 3천씩 벌고 1년에 2번만 경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 말한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얼굴을 너무 이렇게 빤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넋두리 같은 얘기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상담하는 것을 좀 안 하죠. 옛날에는 개인 상담도 한 30만 원 받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오면은 거절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사 상담도 온 대로 다 받았는데 이제는 넋두리 같은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기운 뺏기는 일이죠. 기운이 강한 사람 기운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데 기운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 기운이 깎이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1분 1초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부자와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부자는 이미 세상 물정을 잘 알고 투자의 속성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꿈만 큰 사람들이다. 네. 참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항상 하는 소리가 부자만 해도 너무 냉정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 글로 냉정한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글로 냉정해서 한 번이라도 냉정할 기회를 먼저 갖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늘 겪어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든 친척이든 친구든 자기에게 냉정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란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저에게 냉정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이 냉정하게 지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잘났어. 내 어떤 행동은 문제가 없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이 인식하는 모습과 사회랑 안 맞아버리는 거죠. 사회랑.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그 객관적인 어떤 위인이나 정기 전집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아니면 유명한 사업가 또는 유명하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식에서 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통상 그렇습니다. 경매 투자는 다른 어떤 재테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명건과 같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사람들처럼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가? 절대 그렇진 않죠. 제가 투자했던 일에서는 흔한 일에 속한다. 1억을 투자하지도 않고 4억을 벌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경매의 매력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막 플랜을 짜서 나한테 갖고 오면은 제가 그거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관한 문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팔자와 관련된 문제죠. 최근에 제천에 화재가 나서 불이 타버렸던 그 건물도 경매로 샀던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름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망한 케이스가 돼버리듯이 돈이라는 게 겉으로 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까이는 경우도 너무 많고 겉으로는 안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중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 사례가 이러니 당연히 주식이나 펀드는 아주 우스운 투자처라고 말을 할 수밖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다.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원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경매가 명검이라고 했고 명검은 쇠나 돌도 두부처럼 자르고 일반인이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게도 나갑니다. 명검은 여러분의 팔뚝임이 좋아야 든다는 것이죠. 관훈장의 청룡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룡 언월도입니다. 일반인이 자유자재로 만지기 어려운 것이죠. 청룡 언월도가 보면 거의 80kg, 60kg 가까이 된답니다. 80근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 4, 50kg 되겠구나. 자, 그런 거를 갖다가 쥐고 흔들기 때문에 사람하고 말이 같이 쪼개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인이 자유자재로 만지기 어려운 것이죠. 경매 초보자로서 단지 욕심만 앞서고 교만하고 생각이 편협되어서 고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명검을 만지거나 들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운동한 사람이 꼭 난처하지만 운동을 오래 하고 실력이 높은 사람은 꼭 드러내지 않는다. 즉 경매 투자에서 대박이 일상사인 것처럼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박을 본 적이 없거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나 우연히 한두 번 대박을 본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매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저는 경매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라고 말을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누구나 반드시 매번 대박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구나 반드시 매번 대박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러면 누가 주식이나 펀드를 한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쵸? 경매를 하면 누구나 대박이라 라면 그게 소문이 쫙 퍼졌다면 누가 주식이나 펀드 하겠어요? 주식과 펀드 하는 사람이 경매보다 더 많은 이유는 경매는 어렵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얘기는 또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반드시 매번 대박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주식과 펀드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이 분양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수에게나 해당되는 대박을 초보자들이 원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대박을 노리다가 경매의 실체를 알고 나서 겸손해지게 되는데 이런 대박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박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해. 빵 차버리죠. 왜? 대박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말을 하면 쉽게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죠. 대박이다. 대박이 아니니까 나 경매 안 해. 이런 사람은 나한테 오면 대박 쳐줄게. 그러면 또 쉽게 가요. 그래서 날리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경매 투자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지만 대박이 아닌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0이라는 것이 명심하십시오. 투자를 안 하면 0이죠. 어찌됐든. 경매 투자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은 봅니다. 정말로 이 이치는 맞아요. 그죠? 경매 투자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지만 대박이 아닌 이유로 투자를 안 하면 0이죠. 제가 눈여겨 살펴보건대 대한민국에서 경매 투자만큼 고수익이 나는 것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두 돈을 쉽게 버는 시장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또 달리 있는 것이고 경매 투자로 부를 꿈꾸는 여러분들도 이런 터무니없는 욕심, 즉 자기 그릇을 생각하지 않고서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 일찍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네요. 이 챕터는 상당히 기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가진 돈이 적어서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에 편견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계속 하는 것은 편견에 관한 문제죠. 경매 투자는 대박이어야만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뭐지? 자, 어디 볼까요? 경매는 재수없는 집이 나온 것이다. 이것도 편견이고, 경매는 대박이어야 된다. 이것도 편견인 것이죠. 여러 가지 편견들이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편견이 많습니다만은, 책을 또 편견만 뒤지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